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 알아보고 그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국내 증시의 경계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고요. 정책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도주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정책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부터 해서 탈모 관련 기업, 저출산, 여러 가지 정책주들이 상대적인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주의 강세를 단발성 재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단발성 재료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아직 업무 보고 관련해가지고 아직 일정이 끝난 게 아니라서 또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정책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왜 정책주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냐라고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다시 한번 불거진 AI 거품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겁을 먹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치로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이 하향 곡선을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를 조금 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또 마이크론 관련해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대 여부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갈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나타났다시피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훈풍이 불어왔던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실적에 대한 민감도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발성으로 봐야 되는 정책주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은 정책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섹터가 그 정책주 안에서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섹터의 선별이나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볼만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전 탈모가 좀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가장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뭐였냐라고 본다면 비만 치료제였던 걸로 기억이 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빅파마 기업들한테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크게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와줬었는데 이 탈모도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랑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미용 쪽에 약간은 속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건강보험료 검토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까지도 검토가 될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인기나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급등락과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위더스 제약, TS 트릴리오 그리고 현대약품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 탈모 관련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 조금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그래도 실총은 낮지만 실적은 꾸준하게 만들고 있는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이 저는 가장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탈모 치료 주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는 만큼 이 탈모 치료제가 이제 건강보험료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추가적인 크게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과거에도 탈모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한 차례씩 올라줬다가 조정은 또 크게 올라줬던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만약에 이번 상승기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크게 들어온다라고 보면 그때부터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 대통령 입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탈모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분할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대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TS 트릴리온이랑 메타랩스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둘 다 500억 원 그리고 390억 원대 굉장히 작은 시총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한가 간 종목도 있는데 어제 강했던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또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정책 관련된 기업들의 또 특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좀 가장 경계해야 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책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발언을 한 당시가 네. 가장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 적용을 한다라고 어느 정도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그 얘기가 다시 올라올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책주는 실제 법안과 예산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탈모 관련해가지고 건강보험료 검토나 이런 부분이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안 될 경우에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정책주의 또 다른 악재는 뭐냐? 새로운 정책주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 또한 또 악재로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전부처 업무 보고나 아직 안 끝났던 부분, 23일까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일 날 내일장에서는 국방부, 보훈부 여기서 하고 19일 날은 또 외교부 통일부입니다. 갑자기 북한 대북주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가 언급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정책주가 수급이 이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3일 날은 또 해수부에서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계속된 그런 정책주가 새로운 정책주가 나온다라고 보면 수급의 이동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 그리고 수급의 공백이 또 생길 가능성은 뭐냐라고 본다면 정책주가 아까도 시총이 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거의 개인들이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이럴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주가의 변동성, 하방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정책주는 테마주로만 바라봐야지 이걸로 내가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크게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호가에 쌓여있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셔야 된다라고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렇게 정책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수급이 이어지는 게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가 부재하니까 이렇게 정책주 아니면 방어주들로 좀 가져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약해질 경우에 시장의 시선은 또 다시 어디 쪽으로 좀 향하게 될까요? 시장의 눈은 다시 원래 올라갔던 종목들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순환매관 쪽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AI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담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 AI 거품론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실적은 잘 나오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 약간 불안한 모습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톱이 조금 더 강한 모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정책주는 AI 관련된 거품론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수급 이동과 이런 부분이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정책주가 다시 조정이 들어올 때는 다시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그리고 AI 인프라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지금은 약간의 쉬어간다는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지 지금 이 정책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끝없이 올라갈 거야. 기존의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거품론이 꺼지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다시피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나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과 법안과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피크아웃이 실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 테마로 올랐던 종목들을 눈에서 익혀놓다가 나중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오늘도 장막판에 거의 갈수록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거에 더 초점을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문제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막판으로 갈수록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내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좀 있고 관망 장세가 펼쳐지다가 오늘은 또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될 때 과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장 막판으로 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도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장 막판에 맞아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줬던 모습가 생겼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제일 중요시해야 봐야 될 건 뭐냐라고 본다면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정말 좋게 나왔어요. 정말 좋게 나왔는데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지근한 부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큰 폭으로 하락된 모습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건 HBM 관련된 매출 비중과 수요 가시성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이제 디램과 랜드 그리고 가격 전망이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디램 가격이나 랜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집중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 능력과 고객사 주문 흐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마이크론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엔비디아의 마이크론에서 어떻게 보면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갔냐 아니면 줄어들었냐 그거에 따라서 뭐 SK 하이닉스의 입지, 삼성전자의 입지나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고객사에서 얼마만큼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HBM 가격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D램 가격에서도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AI 수요가 D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 그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실적이라던가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시 한번 또 네. 조정 구간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10만 원 선을 깨질까 말까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뭐 50만 원 선을 뭐 이탈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알다시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보면 시장에서 막상 지금 개인들이 막상 다 먹어야 될 종목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장 막판에도 계속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차피 물려도 살 종목이 그렇게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조정이 크게 들어온 종목을 살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들어갈까 망설이는 분들 그리고 뭐 자산주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 볼까 하다가 크게 물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큼지막한 자금들이나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 믿음으로 보여줬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면 본다면 이 반도체 관련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더 길게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정책주가 다시 한번 그 빈 공간을 채울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들까지도 요즘 수급 현황이 좋았다가 계속된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좀 안 좋아지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이 AI 거품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로 된다고 본다면 금리 인하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 훈풍이 들 가능성 그리고 코스닥 대체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한테 훈풍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타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팔고 다시 살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듯이 SK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이 이번 연도 실적보다 내년의 전망치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거의 80조나 육박하는 모습세가 있어요. 거의 이번 연도에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 게임은 25년도 실적이 아니라 26년도의 실적이 더욱더 가시성이 더 보여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해서 너무 왈가불가하지 마시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흔들렸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남은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네, 바이오 쪽 계속 봐도 좋다라고 보는 걸까요? 네, 바이오 네. 쪽은 계속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존이랑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있어요. 바뀌었을까요? 기존에 비만 치료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갔었는데 이제 페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정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오면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전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야 되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들로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뭐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코스피에서는 저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업무 보고에서도 뭐 탈모뿐만 아니라 비만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K 비만 치료제가 이제 성큼 앞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보험 적용과 맞물리면서 보다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물론 탈모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까지도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외국계보다는 국산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탄력성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바탕을 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불확실성과 경계감이 있는 국내 증시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선 내일 마이크론 실적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발언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도체가 흔들리면 바이오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